안녕하십니까. 황태순TV의 황태순입니다. 2021년 9월 23일 목요일 오후입니다. 조금 전 추석 민심의 첫 번째 성적표가 나왔습니다. 조금 전입니다. MBN이 그 RN서치에 의뢰해서 21, 22 그러니까 어제, 그제 추석 당일과 추석 그 다음날 양일 동안 전국 1071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한 결과 결론은 이재명 지지율 급락, 폭락입니다. 또 하나 주목을 끄는 것은 물론 1071명 중에 호남하면 한 100명이 조금 넘겠습니다만은 호남에서 이낙연이 이재명을 10%포인트 차 이상으로 앞서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마침 내일 모레 25일, 26일 양일 동안 민주당의 최대 승부처라 할 수 있는 광주, 전남, 전북 이 호남 지역에서 경선이 있게 됩니다. 대의원과 권리당원들이 투표하게 되죠. 아마 호남에서의 어떠한 변화가 있을지, 과연 대장동 사건, 화천대유 사건, 천화동인 이 사태로 말미암아 과연 굉장히 정치적 계산이 빠른 민주당 호남 이 권리당원들은 어떠한 선택을 할 것인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MBN이 RN서치에 의뢰해서 20일, 22 양일 동안 전국 1071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한 결과 우선 전체적으로는 윤석열이 26.4, 이재명이 24.5, 다음에 홍준표가 18.2, 이낙연이 12.1이 나왔습니다. 근데 MBN하고 RN서치가 정확히 보름 전인, 그러니까 21, 22 그 기준으로 2주 전에 똑같은 여론조사를 했는데 그때에 비해서 윤석열은 3%포인트가 상승했고 이재명은 2.8%포인트가 하락했습니다. 가상대결에서는 윤석열 대 이재명의 가상대결에서는 윤석열은 40.9, 그 다음에 이재명은 32.6입니다. 이 가상대결은 2주 전에 비해서 윤석열은 8.9%포인트가 상승한 것이고 이재명은 2주 전에 비해서 2.4%포인트가 하락한 것입니다. 더욱더 놀라운 사실은 이제 보니까 여야의 이제 대결, 가상 대결도 보면은 이재명이 이제 급추락하고 있고 윤석열이 급상승하고 있는 그런 형국을 보이고 있는데 더욱더 중요한 것은 이제 보면 아무래도 대선이야 어쨌든 내년 3월 9일에 있게 되는 것이고 그 대선에서의 경쟁력을 갖다가 바탕으로 결국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번 10월 10일 대통령 후보가 되느냐 마느냐가 달려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중요한 건 민주당 후보 적합도입니다. 민주당 후보 적합도에서 이재명은 34.15, 2.3%포인트 2주 전에 비해서 하락했고 이낙연은 30.2%로 무려 2주 전에 비해서 7.4%포인트가 급상승했습니다. 자, 앞서도 잠깐 지적했습니다만 호남 같은 경우는요. 전체 1071명 중에서 100명이 조금 넘는 규모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의미가 크게 없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겠습니다만 무엇보다도 호남으로 국한했을 때는 흔히 이야기하는 후보 적합도를 따질 때 보수 세력의 역선택이 빠지게 됩니다. 호남에서 보수 세력이 거의 없죠. 이낙연이 49.7, 이재명이 39.1로 이낙연이 10.6%포인트 이재명을 앞서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국 이낙연이 마침 국회의원직을 사퇴할 그 무렵에 터진 대장동, 화천대유, 천화동인 이 건이 그야말로 추석 민심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오늘만 해도 난리죠. 정치권에서 난리고 국민의힘에서는 특검을 요구하고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민주당에서는 모르쇠로 지금 튕기고 있고 안 하겠다고 버티고 있고
이재명 측에서는 이런저런 핑계대고 이리저리 좀 모면하려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도 나오는 이야기가 이건 제2의 LH 사건이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올해 초 4월 7일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앞두고 LH 사건이 터졌죠. LH 사건은 한마디로 규정하면은 당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규정한 바로 그대로입니다. 공공의 정보, 즉 미공개 정보를 갖다가 훔쳐서 투기했다면 이건 망국의 범죄다. 그래서 국민들이 어마어마하게 분노했던 것이고 LH 공사 문제 갖고 미적거리는 문재인 정부, 문재인 정권에게 그야말로 호된 심판의 회초리를 휘둘렀던 겁니다. 이번에 뭐 달리 볼 거 있나요? 이번 이 대장동 사태도 이재명 씨는 내 단돈 1원도 먹은 적 없다. 단돈 1원이라도 먹었으면 후보직 사퇴하고 공직도 사퇴하겠다 라고 얘기했는데 홍준표 후보가 얘기 잘했죠. 단돈 1원이라도 먹었으면 그거는 후보직을 사퇴할 일이 아니라 감방 갈 일이고 감옥 갈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은 바로 벌건 21세기 이 벌건 대낮에 예전 100년 200년 전에 봉이 김선달 마치 대동강물 팔아서 떼돈 번 봉이 김선달 같은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명칭은 공영개발이라고, 그러니까 공영개발에 탈을 써서 약 30만 평의 땅을 수용할 때는 공영개발, 공공개발이란 미명하에 아주 저렴하게 후려쳐갖고 그야말로 땅을 갖다 뺐다시피 수용했고 그거 갖다가 분양하고 어쩌고저쩌고 사업 시행은 민간이 해버린 거예요. 그 민간의 주체가 누굽니까? 천화동인입니다. 천화동인이 핵심으로 되어 있는 성남의 뜰이라는 겁니다. 성남의 뜰 보니까 무슨 금융기관들이 끼어있던데 그건 뭐냐니까 우리도 예전에 보면 후배들 시행하는 거 보면 권력의 끈을 딱 쥔 사람이 있으면은 금융회사들은 그냥 들러리 서갖고 돈 대주고 자기 돈 받아가고 챙겨나가는 그 마입니다. 시행업자는 결국 이 성남의 뜰에서도 화천동유였던 거죠. 화천대유였던 거죠. 그래서 화천대유, 그 다음에 천화동인 1호부터 7호까지 이들이 그렇게 많은 돈 아닙니다. 3억 5천만 원 부어서 무려 4,040억 플러스 거기에다 이 세상에 참 기도 안 막힌 이야기인 게 특별 약관을 넣어서 자기들이 직접 보면은 땅을 갖다가 수의계획에서 그 땅으로 분양할 수 있게 해놨죠. 그래 도합 6천억이 넘는 돈. 그러니까 3억 5천 갖고 6천억이 넘는 돈을 갖다 벌어잡혔으니 2,000배를 튀긴 거. 거의 2,000배 가까이를 튀긴 겁니다. 이런 것을 놓고 윤석열 후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 6월 29일 대선 후보 출마하면서 얘기했던 게 있죠. 바로 이런 것이 권력을 사유화하여 이권 카르텔을 형성해서 국민을 약탈하는 겁니다. 권력의 사유화. 말은 좋아서 돈이 없어서 어쩌고저쩌고 했다 합니다만은 그 성남시장이라는 알량한 기초단체장의 권력을 이용해서 최측근인 유동규, 지금 유동규 씨는 지금 보면 전화번호 바꾸고 잠수 탔다고 합니다. 그 본부장이라는 친구 있죠? 개발공사 본부장 했던 친구. 그 다음에 나중에 이재명 씨가 2018년에 경기도지사 하면서 경기관광공사 사장 했던 바로 그 유동규입니다. 53세 유동규 지금 잠수 탔습니다. 그 다음에 권순일, 이 사람은 지난해 이재명으로 하여금 꼭꼭 묶여있던 족쇄를 갖다 풀어준 대법관, 전직 대법관이죠. 이 사람 한 달에 1,500만 원씩 전화 몇 통하고 1,500만 원씩 꼬박꼬박 챙겼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화천대유의 김만배라는 머니투데이 부국장 출신. 이 친구는 성남시장 재선에 당선되었던 그 이재명 씨 특별 인터뷰 해주면서 어쩌고저쩌고 해서 바로
5천만 원 때려붓고 일주일 만에, 그것도 신청한 지 하루 만에 우선 협상 대상자가 되어서 유동규가 만들어 놓은 그 희한한 이익 배분, 무조건 천배 먹게 되어 있는, 땅 짓고 헤엄치면서 천배 먹게 되어 있는. 그래서 지금 보면 뭐 이런 흐름 속에서 이미 보면 저 김만배 씨하고 그 뭐 저 화천대유하고 또 뭐 거기 보면 야도이 사장, 그 간판 사장, 이 사람들이 대략 38억 원 정도를 갖다가 현금으로 인출한 흔적을 발견해서 FIU 금융정보원에서 경찰청에 이미 5달 전에 통보했다는 거 아니에요? 수상쩍은 자금의 흐름이 있다. 근데 용산경찰서에서는 이제 주무 용산경찰서에서는 무슨 소금을 먹었는지 지금 4개월째 뭉개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자, 이와 같은 것들이 지금 계속 연일 터져나오고 있으니까 국민 입장에서는 권력을 아니 그 알량한 성남지사라는 그 기초단체장의 권력 갖고도 이른바 단군일의 최대 부패, 최대 이런 건건들이 터지는데, 만약에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는가 하는 합리적 의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권력을 사유화하여 이권 카르텔, 뭐 유동규, 거기다가 저 김만배, 화천대유, 천화동인, 거기다가 법조인 출신의 박영수 특검, 그 박영수 특검이 몸담고 있는 로펌의 변호사들, 권순일 전 대법관, 완전 이권 카르텔 아니에요? 이들이 국민 약탈한 겁니다. 이른바 성남 시민과 경기도민과 대한민국 국민에게 돌아갈 그것을 갖다가 몇 놈이 나눠 가진 겁니다. 자, 이런 것을 놔두면서 지금 이재명 씨는 내가 단돈 1원이라도 단돈 1원이라도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면 본인은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죠. 뭐 공직 그만두겠다 하는데 이준석 대표가 얘기했나요? 아니면 유승민 후보가 얘기했나요? 아니, 이재명 씨, 당신의 논리대로라면 박근혜 대통령 지금 20몇 년 형을 받고 지금 4년 넘게 감옥에 계신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과 뭐 경제적 공동체다, 이심전심이다, 어쩌고 저쩌고, 제3자 뇌물이다, 어쩌고 저쩌고, 박근혜 대통령이 단돈 1원이라도 받았습니까? 여기는요, 단돈 1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김만배와 그 저 보면 화천대유 그 간판 사장이 38억에 이미 금년에 FIU에서 파악한 것만 38억을 현금화했다는 겁니다. 아, 통상 무슨 일을 하면 다 보면 온라인으로 하지, 그거 갖다 현금으로 38억을 인출했다는 것은 뇌물로 쓰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뇌물이 누구한테 갔겠습니까? 이거는 앞으로 수사해 봐야 될 일이죠. 거기다 권순일 씨, 전직 대법관, 결정적으로 이재명을 갖다. 그래서 지금 사후 뇌물죄 아니냐. 이 검사 출신의 김지현 전 의원 같은 경우는, 권순일 대법관 같은 경우는 바로 사후 뇌물죄, 이거 해당 사항 아니냐고 얘기할 정도입니다. 1,500만 원씩 꼬박꼬박 앞으로 얼마 더 챙길지 몰랐죠. 뭐 중간에 얼마 전에 이 건 터지고 그만두었습니다만은. 자, 이러한 것들이 결국 이렇게 저렇게 편히 봐주고, 사실 이렇게 내가 줘야 될 돈을 갖다 이렇게 넣고, 그리고 이 돈이 막 38억이라는 돈이 두 차례에 걸쳐서 현금화돼서 빠졌는데요. 묘하게도 그 시점이, 정말 묘하게도 여러분 기억하시죠? 좀 한 3주 전에, 3, 4주 전에 문제가 제기되었던 이재명 변호사 대납 문제가 한번 뜬 적이 있었습니다. 변호사비 대납. 그냥 그걸로 그냥 일과성으로 지나가고 말았습니다만, 지금 생각해 보면은 김만배를 비롯한 이러저러한 사람들, 바로 김만배, 유동규, 이재명으로 이어지는 그런 어떤 묘한 그 카르텔 속에서 38억이라는 현금이 현금으로 즉 5만 원짜리 인출됐다는 얘기입니다. 현금으로 인출됐다는 얘기는 인출됐고, 그 다음에 어쨌든 이재명 씨는 자기 재산이 하나도 준 것 없고 30명이 넘는 변호사를 갖다가 대법원 판결 앞두고 선임했고, 굉장히 의심쩍지 않습니까? 자, 이러한 흐름들이 있다 보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권력을 사유하여 이권 카르텔을 형성하고 이권 그 카르텔들이 국민을 약탈하는 이런 망국적 범죄의 썩은 냄새가 물씬 풍기는데, 아무리 이재명이 지금까지는 이리저리 사실 형수권이다, 뭐 김부성 건이가 건건건 이 건들이야 뭐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어떻게 보면 한번 걸러졌던 이야기들. 그래서 조금 듣는 사람도 식상한 그런 이야기입니다만은, 이번 대장동 1억 천금 사건, 이른바 21세기 대장동 봉이 김선달 김만배 사건, 이거는 제2의 LH를 넘어서 누구 표현대로 단군 일의 최대 부정부패 사건이다 라는 의심을 갖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호남에서도 당장 내일 모레 글피 양일간 있게 될 경선 앞두고 급격히 민심이 요동치는 가운데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씨 지금 보면 온갖 교원 영색과 세치의 혓바닥을 놀리면서 이 위기를 돌파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은, 모르겠어요.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이재명 씨가 대통령 후보 되면 좋죠. 대통령 후보 되면 아무리 이재명 씨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한다 한들 10월 10일부터 내년 3월 9일까지 무려 130일이라는 시간이 있거든요. 130일 동안 아마 국민의힘에서는 누가 대통령 후보가 되든 이 대장동 사건을 끝없이 물고 늘어줌으로써 그야말로 말이 좋아서 뭐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참 웃기지도 않는 이야기, 그 이재명, 대장동 이러한 것들이 어우러지면서 바로 내년 3월 9일 대선에서 국민은 마치 이번 4월 7일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단칼에 혼을 내주었듯이 아마 국민들의 커다란 회초리로서 다리 몽둥이를 분지를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실 저 같은 입장에서는 이재명이 돼도 좋고 이낙연이 돼도 좋습니다. 후보는 이재명이 되면은 대장동 갖고 줄줄이 내년 3월 9일까지 끌어가면서 결국은 다리 몽둥이를 분지를 것이며, 이낙연이 되면은 이재명은 아마 감옥 가야 될 거예요. 이 흐름이라면은. 그리고 이낙연하고 한판 붙어볼 만하다, 그렇게 예측해 보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